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43일간의 남미 여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디를 갔다 하는 그런 여행기가 아니고요. 이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또 그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라가 보는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알랭드 보통의 말인데요. 정말 그렇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이번 여정의 시작점이었어요. 뭔가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거부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거요. 아니, 근데 왜 하필 남미였을까요? 그 멀고 낯선 곳으로 말이죠.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렇게 큰 모험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여행의 진짜 시작은 공항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생각, 이 자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좁아졌지? 하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 내 삶이 정말 지루하고 진부해졌구나. 바로 이 느낌. 이게 바로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갈증을 느끼던 50대, 60대 여행자 무려 15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 우리 함께 떠나자 하고 마음을 모은 거죠. 자, 그럼 이들이 향한 남미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흔히 남미를 영광과 파면의 대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극적인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때는 정말 눈부시게 찬란했던 잉카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 위에 무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구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깊은 아픔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런 영광과 파멸의 역사가 남미 땅 곳곳에 마치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정의 출발지, 페루의 리마입니다. 이 도시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한쪽은 식민지 시대의 시간이 멈춘 듯한 구시가지, 그리고 다른 한쪽은 현대적인 빌딩이 가득한 신시가지. 과거와 현재가 정말 선명하게 나뉘어 있죠. 자, 사진을 좀 보세요. 왼쪽은 정말 오래된 돌의 역사가 새겨진 것 같은 풍경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역동적인 현재의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리마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는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런 복잡함은 비단 풍경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인구 구성을 보면 원주민과 유럽계의 피가 섞인 메스티소, 그리고 백인 등등 정말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섞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페루라는 나라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43일이라는 긴 여정이 과연 어떤 경로로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정은 페루에서 시작해서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에서 끝이 납니다. 무려 4개국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이에요. 고대 잉카 도시에서 출발해서 세상에서 제일 큰 소금 사막을 지나고 또 가장 거대한 폭포를 만나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풍경들을 쭉 관통하는 코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왕들의 도시라고 불렸던 리마의 심장, 아르마스 광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남미 대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셈이죠. 리마를 떠나서 이제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올라 드디어 도착한 곳,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도시, 그 유명한 마추픽추입니다. 정말 장엄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도시를 보면 감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미스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살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목적지는 여긴 정말 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느낌.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그런 고요한 곳이죠. 그리고 여정은 계속돼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경에 다다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초라하게 만드는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귀를 찢는 듯한 천둥 같은 소리, 거대한 물의 장벽, 바로
이과수 폭포입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이 거대한 여정 사이사이에는 정말 쉴 틈 없는 모험이 가득했어요. 이카 사막에서 샌드보딩도 하고 미스테리한 나스카 라인 위를 비행하기도 하고요. 저 남쪽 끝 파타고니아에서 트레킹도 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뜨거운 탱고를 쳤습니다. 정말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의 연속이었던 거죠.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혁명과 체게바라가 젊은 시절 남미를 여행하고 남긴 말이에요. 이 말처럼 긴 여행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번 여정 역시 체게바라의 그 여정처럼 여행자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여정은 마지막에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이건 비단 이 여행자들만의 질문이 아니겠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엄청난 여정을 딱 한 장의 그림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오늘 바로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인카의 땅, 남미에서 펼쳐진 43일간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인포그래픽으로 기획할 수 있을지 그 기획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기획의 시작은요, 아주 강렬한 상징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바로 이 마추픽추처럼요. 도대체 뭐가 사람을 익숙한 모든 걸 뒤로 하고 이렇게 신비로운 곳으로 이끌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 강력한 동기. 그게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여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죠. 마추픽추의 이 장엄한 풍경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멋진 경치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풍경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어떤 약속 같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 인포그래픽 기획의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Y입니다. 이 엄청난 여정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요, 모든 위대한 모험은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글귀를 보면 여행자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생각이란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정체감. 그게 바로 떠나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왜 떠나야 했는지는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럼 이제 인포그래픽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바로 who와 what입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이 대륙으로 향하는 걸까요? 이런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15명의 여행자들이에요. 다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여행 밴드라는 걸 통해서 만나서 미지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동료가 된 거죠. 이 숫자 15는요, 그냥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하나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해요. 무려 43일. 와, 이건 그냥 잠깐 다녀오는 휴가가 아니죠. 말 그대로 인생의 한 챕터를 통째로 바치는 대장정인 거예요. 이 숫자만 딱 봐도 이 여정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이들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몰입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남미 대륙이 가진 너무나도 다른 두 얼굴. 한쪽에는 찬란했던 제국의 영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식민 지배의 깊은 상처가 있죠. 여행자들은 이걸 그냥 박물관 유물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존재하는 이 영광과 슬픔의 역사를 직접 마주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행의 출발점인 페루만 봐도 그래요. 이 차트, 페루가 얼마나 다채로운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지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근데요, 이건 그냥 숫자로 된 통계가 아니에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 입에 넣는 음식의 맛,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그 모든 것 속에서 여행자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될 살아있는 현실인 거죠. 자, 드디어 우리 인포그래픽의 마지막이자 가장 역동적인 부분입니다. How죠.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내 삶이 진부해졌다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은요, 바로 이 여정의 경로 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페루에서 시작해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5개국 대장정. 자, 이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각각의 장소들이 어떻게 여행자들의 내면을 흔들고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출발선은 바로 여기 페루 리마의 아르마스 광장이에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왕들의 도시라고 불렀던 곳이죠. 이 화려한 식민지풍 건물들 뒤에 가려져 있는 원주민의 역사를 느끼면서 이 여행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복잡한 질문들을 툭툭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와, 이런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요. 황량한 사막하고 거친 태평양이 만나서 만들어낸 붉은 해변이라니. 이렇게 극단적인 자연의 대비를 딱 마주하면 세상을 흙 아니면 백으로만 보던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긴 볼리비아 우유니. 하늘하고 땅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거대한 소금 사막에 딱 서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압도적으로 텅 빈 공간이야말로 내 안을 가장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진짜. 이과수 폭포의 어마어마한 위용,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엄청난 굉음 앞에 서면요. 와, 내가 하던 걱정, 불안 같은 게 얼마나 작은 거였는지 그냥 깨닫게 돼요. 이건 그냥 와, 멋있다 하고 끝나는 감상이 아니라 관점의 축 자체가 완전히 이동해버리는 그런 경험인 거죠. 물론 이 모든 여정이 마냥 쉽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찔한 고산도로를 막 몇 시간씩 달려야 겨우 비경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불편함, 이 힘겨움을 견뎌내는 과정 자체가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된다는 거. 풍경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내는 거라는 걸 배우게 되죠. 남미 대륙을 여행했던 체게바라가 이런 말을 했죠. 여행이 끝났을 때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정 역시 그냥 구경하는 관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세계관을 아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경험이라는 거죠. 결국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43일 동안 영광과 슬픔, 경이로운 자연과 낯선 문화를 온몸으로 겪어낸 뒤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어쩌면 여행의 진짜 의미는요, 어떤 완성된 답을 딱 찾아내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 바로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요?